여러분, 타이어 산업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? 아마 좀, 뭐랄까, 오래되고 지루한 산업? 이런 느낌이 강하실 텐데요. 그런데 만약 바로 이 타이어 산업에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가취주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아니, 왜 그동안 시장에 관심 밖에 있던 타이어 주식들이 갑자기 주인공처럼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복잡해 보이는 상황을 풀어낼 열쇠는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. 바로 Q, P, C. 그러니까 수량, 가격, 비용.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만 따라가면 됩니다. 이걸 차례대로 짚어보면 타이어 산업에 숨겨진 진짜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Q부터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열쇠, Q, 바로 수량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, 단순히 타이어를 몇 개나 파느냐, 이게 아니에요. 훨씬 더 중요한 건 과연 어떤 타이어를 파느냐, 즉, 제품 믹스가 어떻게 질적으로 바뀌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전체 교체용 타이어 시장의 성장은 고작 1%로 거의 제자리 걸음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. 18인치 이상, 그러니까 소위 돈이 되는 프리미엄 타이어 시장은요, 유럽에서 무려 8%, 북미에서 5%라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한국타이어, 금호타이어, 넥센타이어 모두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타이어의 판매 비중 목표를 아주 공격적으로 높여잡고 있어요. 단순히 많이 파는 걸 넘어서서 진짜 이익이 남는 시장을 정확히 주둔하고 있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. 결국 이 Q의 핵심은 양에서 질로의 전환, 바로 이겁니다. 평범해 보이는 시장 속에서 프리미엄이라는 아주 확실한 성장 엔진을 찾아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수익성의 진짜 핵심이죠. 바로 P와 C, 가격과 비용의 방정식을 풀어볼 시간입니다. 얼마나 비싸게 팔고 또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, 이 간단한 원리가 지금 타이어 산업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? 우선 가격, P 측면부터 보면요. 정말 여러 호재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. 유럽과 국내에서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요. 또 아까 봤듯이 더 비싼 프리미엄 제품이 잘 팔리니까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가죠. 여기에다 요즘처럼 고환율이 유지되는 것도 수출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이점이고요. 말 그대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비용, C 쪽은 어떨까요?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해상 운임입니다. 팬데믹 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그 운임이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죠. 이건 타이어 회사들의 원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확 줄여주는 2026년 수익성에는 아주 확실한 플러스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비용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죠.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. 특히 천연 고무랑 합성 고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.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거든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고서는 이게 큰 위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대체 왜 그럴까요? 바로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. 원자재 가격이 적당히 완만하게 오르는 게 오히려 타이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다는 분석이에요.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오른 것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말 놀라운 논리입니다. 자, 지금까지 Q, P, C라는 내부 동력들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. 체력이 아주 튼튼해 보이죠? 그렇다면 외부 변수는 어떨까요? 지금부터는 이 산업의 판도를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두 가지 와일드카드, 그러니까 리스크와 기회를 각각 점검해 보겠습니다. 먼저 리스크 요인부터 보죠. 2025년 5월에 EU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. 이게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? 이런 우려가 나왔었죠.
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요. 조사는 시작됐지만 올해 1월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는 걸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. 일단은 한숨 돌린 셈이죠. 하지만 최종 결정에 나올 9월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이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. 애초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만에 하나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판매 가격에 넘겨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. 과거에 미국에서도 이미 한번 증명된 전략이기도 하고요. 자, 리스크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정말 거대한 기회를 한번 보시죠. 이 기하급수적인 그래프 보이시나요?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.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. 24시간 쉬지 않고 달리는 로보택시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, 이 거대한 모빌리티 혁명의 바로 그 중심에 우리나라 타이어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. 테슬라의 핵심 모델을 이미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가 순정 타이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. 이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이미 선점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지금까지 QPC라는 튼튼한 내부 체력, 그리고 외부의 와일드 카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.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? 왜 이 반란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하는 건지 그 최종 결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결론은 바로 이 격차에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펀더멘털은 정말 탄탄하고 미래 성장성까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 주식의 가치는 여전히 자동차 섹터 전체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나 큰 폭으로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저평가된 가치야말로 반란의 가장 강력한 동력인 셈이죠.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렇게 뜩 잘라 결론을 내립니다. 가치주로서 타이어주의 매력은 계속될 것이다. 탄탄한 실적과 성장성이라는 이 본질적인 가치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튼튼한 실적, 명확한 성장 전략, 그리고 미래,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이미 올라탄 타이어 산업,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타이어 산업의 가치주 반란, 어쩌면 정말 이제 막 그 서막이 오른 것은 아닐까요?